네, 지금부터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찾아서 박민수 소장님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077-6392번으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지금부터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다세 주택입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에서 도보 8분 거리고요. 2018년 9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중 3층으로 매매 금액은 2억 6,8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3,800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첫 번째 지역은 동대문구 청량리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방송으로도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지역이죠. 그쵸. 이제 용산과 마찬가지로 호재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청량리 역세권 부동산은 손쉽게 접할 수가 없는 부동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청량리역 다세대 주택은 도보권 부동산으로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안성맞춤인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끝으로는 이 주변 일대 주거 지역들은 다 재개발과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신축으로 공급이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희소 가치가 높아서 좀 매도인이 편하게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청량리역을 도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액 투자가 또 가능한가 봐요. 네, 보통 이제 용산권역 투자는 이제 투자금이 거의 1억 원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요. 이 청량리 역세권도 이제 소액으로 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개발 예정 지역은 임대가가 낮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단점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청량리 역세권 부동산인데 좀 소액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이제 1호선과 경의선 청량리 역세권을 기본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경춘선이나 여러 가지 노선이 ITX 노선이 다 다니고 있지만 기본적인 더블 역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선이 왕십리에서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다음 달이죠. 분당선까지 개통을 하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기본적인 노선 베이스는 정리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GTX 노선이 또 뜨겁습니다. 청량리는 GTX가 더블 역세로 변모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B노선과 C노선이 청량리를 경유해서 강남과 이제 의정부 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진출입이 되는 교통의 중심 지역이 되겠고, 이 동부권 개발은 청량리가 관문이고 첫 번째 개발의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이렇게 대형 개발 사업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기부 체납금을 통해서 낡고 노후된 기반 시설들이 계속해서 확충이 되고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보다 더 앞으로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봐도 청량리 하면은 일대 개발 사업이 굉장히 핫한데 우리 개발 소식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청량리 역세 도보 8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5분 거리는 이제 착공이 들어갔죠. 대형 개발 사업들이 다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게 한 8분 정도 예측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량리 역세권의 이제 대형 개발 사업 중에 첫 번째가 이제 4구역이 되겠는데, 과거에 비소노 시설이었던 지역이 지금 롯데에서 시행사로 들어왔고, 롯데 영프라자가 있던 자리와 그 비소노 시설이 있던 자리를 철거를 하고서 65층짜리 건축물 4개동, 네. 42층짜리 건물 1개동, 그리고 바로 길 건너서는 한양에서 이번에 시행사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59층 높이로 4개동. 그래서 63빌딩 높이의 건축물이 총 9동으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기부 체납 문제로 이제 작년부터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확정적으로 내년 초반기에 다시 일반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 되겠고요. 이 주변 일대 이렇게 전농동과 답심리도 마찬가지로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한 3년 전만 해도 일반 분양가 25평대 4억 원 했던 게 지금 뭐 8억 정도 수준까지 올랐다고 보시면 좋겠고, 30평형대는 벌써 10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에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파트 아니면 주택밖에 없는데, 그 주택 같은 경우에 다 재개발로 들어가서 이제
공급이 없다 보니까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땅이 많이 없겠고요. 두 번째로는 호재가 많아서 땅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공급이 더 어려울 지역으로 계속해서 변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포인트가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이야기 같아요. 보니까 물건 자체의 희소 가치도 높고 차익형으로 좀 길게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청량리 역세권에서부터 답심리 역세권까지는 아시다시피 다 재개발로 되었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다고 다시 한번 좀 강조히 말씀을 네. 드리겠고, 이렇게 소형 평형대 부동산은 역세권에서 상업지에서 주로 공급이 되는데요. 원룸형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미리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접속해 보시면 요즘에 공실 현황 쉽게 파악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분양가를 대비했을 때 전세가를 한번 측정해 보시면 좋겠는데, 중구가 서울특별시에서는 임대료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중구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전세가나 월세가가 높은 지역이 이 동대문구 답심리동이나 청량리동이 되겠는데, 그 공급이 희소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수요에 의해서 매매가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요. 좀 장기적으로 플래닝 가능하다는 부분이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격적인 매력도 챙겨갈 수 있을까요? 네, 6층 건축물 2동인데 그중에 오늘 3층 부동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양 금액은 2억 6,8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전세 금액을 예측하신다면 한 3,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시겠고요. 이 지역은 용산과 마찬가지로 임대료가 월세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3,08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대출을 껴서 월세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좀 전세를 활용해서 시세 차익형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부청과나 청량리 4구역이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한 4년, 5년을 내다보시고 차익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는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지금 다세주택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두 번째 정보도 확인해 봐야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서울시 중구 황학동의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신당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2018년 6월에 완공된 물건입니다. 14층 건물 중 3층으로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1,500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이번에는 중구 황학동, 그것도 오피스텔 물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우선은 임대 수익이 검증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연간에 월세나 전세가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검증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좀 수익 갖고 월세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5대 시장권에 4대 더블 역세권에 입지를 하다 보니까 시장 수요뿐만 아니라 이곳이 이제 동대문 시장권역인데 시장뿐만 아니라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황학동도 마찬가지로 그 관광 특구인 중구 내에 위치를 했고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토지 평당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액 갖고 투자할 수 있는데 희소 가치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 포인트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정말 서울의 중심축이란 말이 걸맞게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지역의 뭐 오피스텔이나 주택 같은 경우 한 3년 전만 해도 2억 원대 초반 금액 가지고 매수를 해서 월세를 좀 높게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전세가가 매매가를 다 뒤집었고요. 새로 이제 그만큼 임대가 갱신이나 재계약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 이유가 이 시장권역에 위치를 했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26호선이 신당 역세권을 이용합니다. 이 현장이. 그런데 그 역세권 5분 거리는 중앙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겠고요. 중앙시장은 서울에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재래시장이 되겠고요. 풍물시장이라든지 만물시장, 주방, 가구거리, 동대문 DDP까지 그러니까 5대 시장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임차인의 99.9%는 다 이 시장 임차 수요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신당 역세권도 기본적으로 더블 역세권인데 뭐 위를 살펴봐도 좌를 살펴봐도 우측을 살펴봐도 신설동, 동묘, 왕십리, 뭐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청구, 약수 전
전체적으로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8가지 노선을 환승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근무하시는 뭐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종로나 용산, 뭐 을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전세가가 거의 95% 차지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매매가 대비했을 때 재계약률이 높아서 좀 편하게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편리하게 임대인의 지위를 조금 영위할 수 있는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포인트 역시 임차 수요를 끌어들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상업지뿐만 아니라 이런 업무 지역 역시 도심 4대 업무 지역을 배후지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입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신당 역세권 바로 상단부가 이제 동묘 역세권인데 네. 이쪽 일대도 청평화, 동평화, 신평화 다 시장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바로 우측에 보면 이제 신설동 역세권입니다. 기존에 더블 역세권이었는데 지금 이제 경전철 들어가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 신설동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준주거 상업지로 혼재된 지역인데 관광객이라든지 유동인구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레지던스나 숙박업으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평당가가 사실 이 황화동이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동묘 쪽이 조금만 더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황화동이든 뭐 동묘 쪽이든 주변 일대 개발 사업 다양하고 이렇게 수익이 꾸준하게 나다 보니까 평당 가치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 이곳 일대 원룸 같은 경우에도 임대 수익률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월세가 90에서 1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투룸형 오피스들도 2억 원대 중반인데 100만 원은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임차 수요가 확실한 지역이고 주변에 개발호재 다양하고 이 시장이 뭐 1, 2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니라 뭐 20년 넘게 지탱이 된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부동산 뭐 불황이나 뭐 규제에도 굴하지 않고 임차에 맞춰서 매매가를 상승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의 중심지면서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1, 2인 가구의 수요층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오피스텔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사실 이 동대문 시장권역에서 근무하는 이 도소매 상인들도 원룸에서는 거주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프라인은 이제 시장에 나가서 도소매를 영위하겠지만 온라인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는 이 사업체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전세보다는 월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월세 지출을 통해서 소득을 감면시킨다든지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방 2칸이 반드시 필요한 게 한쪽 방에는 재고를 쌓아두고 한쪽 방에서는 집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 구조가 필요하다 보니까 원룸보다는 투룸 수요가 많은데 투룸은 아시다시피 공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월세가 작년에 2천에 뭐 95만 원, 재작년에 2천에 90만 원이었는데 1년에 5만 원, 10만 원씩 계속 상승되고 있는 이유가 이 희소 가치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동대문에서 도소매 새벽에 나가는 이제 임차 수요 같은 경우 수요층 때는 이제 보통 20대, 30대 수준인데 자차를 끌고 회사에 출퇴근하게 되면 주차료가 한 30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는 집에다 주고 보통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젊은 수요층대가 많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가 동대문에서 황학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편하게 좀 전세를 놓고 전세 계약 끝나면 로테이션 바로바로 돌아가고 이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전문 관리업체가 또 성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월세나 전세 재계약 끝났을 때 현장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적인 장점도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 메리트가 높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분양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보수적으로 한 2억 3,500만 원 정도 측정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전세를 끼고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내 돈이 한 1억 원 정도 있으시다 하시면 대출 조금만 받으셔가지고 2천에 95에서 1,000에 100만 원 월세 받으시면 이자분 제외하고 한 6, 70만 원 월세가 떨어지니까 재테크, 노후 연금식으로도 투자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매수 전에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예, 이쪽은 상업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거주하시기에는 소음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차량이 굉장히 번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자 용도로 월세 수익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요. 주거용도 오피스들이기 때문에 투자 용도로 매수하시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신다면 뭐 보유세, 취득세, 나중에 뭐 이런 세금 감면 혜택 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장활동 오셔서 내부 외부 인테리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받으셔서 조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입지적인 특성상 거주의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박민수 소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액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마포역 2번 출구 트라펠리스에서 1:1 무료 상담이 열립니다. 전화 예약 후 개별 상담되니까요. 02-2077-6392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02-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함께 해주신 분은 오늘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더욱 알차고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